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잇따른 추방 단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이민국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경우 곧바로 추방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현재 추방에 대한 공포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최근 국토안보부 시행규칙을 통해서 확대된 추방 단속 대상 및 추방에 직면했을 경우 어떠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께서 체포와 동시에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추방 재판을 거쳐서 추방될지 여부에 대해서 이민 판사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추방 재판에 회부된 외국인에게도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추방에서 구제될 수 있는 증거를 이민 판사에게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추방재판은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이라는 예비 공판을 거쳐서 인디비주얼 히어링이라는 본재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이민판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금되지 않은 그 외국인들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최소 1-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만일 최종 재판에서 패소해서 추방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민판사의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 경우 이민항소위원회에다가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위원회에서도 최소 1-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민판사의 추방명령 효력이 자동적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방 기소장과 재판기일 통보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민판사가 걸석재판 추방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재판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시행 지침은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추방단속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뿐이지 아무나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기관에게 추방기소권 외에 추방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즉결 추방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즉결 추방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그 추방재판을 통해서 이민판사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추방 가능한 모든 외국인, 영어로 removable alien이라는 표현은 이미 미국 이민법 제237-A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신분 미비자나 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조항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근거가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민법 위반 행위나 특정 범죄 행위, 또 이민 사기, 테러리즘 등 국익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공공보조의 혜택을 받아서 미 정부의 퍼블릭 차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추방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는 2월 20일자로 작성된 2건의 세부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들은 지난 1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건의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문건입니다. 특히 이 확대된 추방단속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시행지침 문건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된 비시민권자를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달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들을 추방단속 우선순위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껏 주로 국경지대 여행 시에 불신검문에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미비자분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미한 교통 위반이나 음주운전을 넘어서서
경범죄나 중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가 이민국의 관할권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범죄에 개입된 외국인들의 색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부 경찰에게도 이민 단속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든지, 또 경찰에 체포된 범죄 용의자나 교도소 수감자들의 추방 대상 여부가 이민 당국에 보고된다든지, 또한 IC나 CBP 요원들의 수를 확충할 것이라는 것은 추방 단속이 앞으로 훨씬 강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재원 마련에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트럼프 임기 동안 예전보다 강도 높고 광범위한 이민 단속이 전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급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지역 경찰관들의 무분별한 단속 및 체포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가 추방 가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민법 중 그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는 조항을 보면 미국 입국 후 5년 내에 폭력성 범죄나 사기성 범죄 등 비도덕성 범죄로 단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상 추방 명령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의 최대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민 판사가 추방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여러 차례 위반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비도덕성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고의성이 범죄 성립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추방 명령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에 따라서 추방 단속의 대상이 매우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히 벌금 정도로 가볍게 끝날 수 있었던 음주운전 건이라도 이민 당국으로 보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건데,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현행법상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다른 범죄 전과가 있었고 아직까지 운 좋게도 이민국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추방 재판에까지 이제는 회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범죄 행위로 사법당국의 체포, 구금될 경우 가장 급선무는 형사변호인을 선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범죄가 추방 가능한 범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방 전문 이민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소송 과정에서 양형거래, 길티 플리 시에 여러 다양한 옵션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 인정 시에 이민법상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방법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민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조항 중에 퍼블릭 차지가 될 수 있는 추방 가능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있으면서 2003년도 이래 해당 조항으로 추방된 인원수는 총 400만 명 중에 0.2% 미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공하는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재정 상태, 연령, 또 건강, 가족 상황 등 종합적인 판단에 비추어서 적법하게 정부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공보조를 남용한 외국인에 대해서 추방 대상으로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민국에서 해당 외국인들을 색출해낼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과거 편법을 사용해서 공공보조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정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외국인도 추방 우선순위에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신분 미비자들이나 또 개별 이민 단속 요원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직결 추방 대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년 미만 동안 미국에 거주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직결 추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입국하신 분들 중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직결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직결 추방 대상자를 미입국한 지 14일 이내, 국경지대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웹사이트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 지침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일단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즉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들은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보도가 있었듯이 범죄나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다카 청소년 또한 추방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실적으로 수감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민단속에 적발된 모든 이들이 지금 수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만 하더라도 자체 불법 이민자 수감시설이 없기 때문에 뉴저지주 교도소 몇 곳과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범죄자나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우선 수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당국이나 이민국에 체포돼서 수감될 경우 보석금이나 변호사 수임료 등 뜻하지 않은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정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가족이나 지인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이민국에 수감될 경우 추방재판 기간 동안 자녀들은 해당 주의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아동보호소나 또는 포스트케어 후견인에게 맡겨집니다. 중범죄나 이전 추방명령 이력이 없을 경우 보호감찰이나 보석금을 통해서 석방될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는 이민국에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지인이나 친척분들께 미리 도움을 구해 놓으실 것을 조언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행정명령 시행규칙이 발표된 이후인 2월 22일에도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출발해서 뉴욕 JFK 공항으로 도착한 항공편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고도 불법 체류 중인 특정 탑승객을 수상하기 위한 검문이었고 아이스 요원들이 그 탑승객 전원의 신분증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대규모 단속 및 추방 소식에서 보듯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민 당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만 재원 부족으로 그동안 선별적으로만 집행을 해왔던 것이죠.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단속은 분명 중범죄자와 추방명령 위반자들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추방재판에 회부된 대부분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임을 고려할 때 이런 분들이 추방에 처하게 될 경우 마주하게 될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